자, 8장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고,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의 연장선상이고, 그 내용들의 응용이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그래서 핵심이 일 에너지 정리고, 어떤 내가 걔에 해준 모든 알짜 일은 그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알짜일 해준 모든 일 그래갖고 W all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봤어요. 중요합니다. 원스타.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힘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보존력, 중력 또는 용수철의 힘. 다 힘이에요. 힘, 력. 얘네 둘만 이 우리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요 보존력이고요. 그리고 비보존력은 그 나머지 그냥 다야. 뭐 대표적인 게 마찰력, 장력 이런 식으로 따져줘야 돼요. 왠지는 모르는데 이 책에서는 마찰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8장 교환 나눠준 거 보면요 책도 그렇고요 설명이 거짓말하면 진짜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내가 봐도. 근데 그 책 보면은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 단원부터 좀 포기자가 나올 수 있어. 그 보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내가 요거랑 연관시켜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그대로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존력 해준 일이 있고 비보존력 해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해준 어떤 개에 내가 관심 있는 개에 해준 모든 일은 둘밖에 없어요. 보존력이 해준 일과 비보존력, NC, Non-Conservative, 비보존력이 해준 일, 이 두 가지로 다 나누어집니다. 어떤 내가 관심 있어서 그 자유물체도를 그렸어. 그런데 뭐 중력과 용수철이 한 일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른 힘이 한 일들이야.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돼요. 맞죠? 자, 요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될까봐 그러는데 이렇게 해볼까? 중력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올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리나 1번 경로랑 2번 경로나 처음과 끝만 같으면요 얘가 한 일은 mgh 요 높이를 h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벽에 있는데요 이상적인 용수철이 있고 거기 질량 m이란 물체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델타 x만큼 줄이든 델타 x만큼 늘리든 그 경로가 예를 들어서 늘렸다고 해볼까? 델타 x만큼. 근데 얘를 평형에 대해 이렇게 쓱 왔어. 이렇게 1번 경로를 통해서 왔다 해봐. 또는 2번 경로는요.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왔어. 그러면 처음과 끝 위치만 같으면요. 얘가 한 일은요. 2분의 1 k 델타 x 제곱으로요.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은요. 여기에 해당돼요. 중력과 용수철의 힘이 한 일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WNC 이꼴 델타 K 마이너스 W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요건 어때요? 처음과 나중 있어. 처음 상태, 나중 상태가 있어. 근데 델타라는 거는 항상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에요. 변화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의 합과,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0이다. 이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보고 왔어. 그런데요,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이요,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좌변에는요, 이게 있는데요, WNC.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개의 외력이 external force,
외력이 한 일이 없으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거예요. 그때는 비보존력이 했던 일들을 모두 다 무시했어요. 마찰이 없는 데다 내가 뭐 해준 걸 다 제외하고 이것만 따졌어요. 그랬을 때 좌변이 항상 0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대학교에서는요, 요걸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은 비보존력이 한 일들, 장력, 특별히 이 책에서는 마찰력 이런 걸 고려하면요, 이식을 쓸 수 없고요, 이식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WNC 이꼴 델타 K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C 이꼴 델타 U예요. 내가 보존력에 대항해서 한 일은 그 개의 그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게 이번 단원 다음 단원의 그냥 핵심입니다. 핵심 문구입니다. 이거는 투스타 중요하니까. 자, WS 이꼴 델타 K 플러스 델타 U. 예. 그래서 이게 요거거든. 만약에 보존력에 대항해서 내가 좌변에 있던 게 넘어온 거예요. 보존력에 대항해서 일을 하면요, 그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그게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으면요, 좌변은 0이에요. 근데 비보존력이 한 일이 있으면은 대표적인 게 마찰력이면요, 좌변에 그 마찰력을 고려해 줘야 돼요. 좌변에 내가 만약에 외력, 뭐 밀어줬다, 당겨줬다라는 내가 무슨 다른 어떤 힘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항들을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에너지는 스칼라의 벡터예요. 일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냥 뭐 있다 없다 그냥 대수적으로 그냥 다 합쳐주면 돼. 방향 고려할 거 없어. 그렇지? 쉽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번 단원의 그리고 저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고립계, 비고립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는 개가 있어. 그 개에서 외부와 주변 환경과 에너지의 전달이 주고받고 있으면요, 그거는 비고립계입니다. 그런데 따로 에너지 주고받고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고립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고립계, 비고립계, 마찰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식을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써놨어. 그런데 그거 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하지마, 생각하지 마. 이거만 생각하면 돼. 이거 알지? 진짜 이 책 교환이 나도 그냥 받은 걸로 이렇게 이 부분 가르치고 이 부분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하잖아? 아마 8장부터 물리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졸업할 때까지. 장교가 될 사람들 끝까지, 끝까지. 남들은 포기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 같이 풀기로 한 문제들을 보면서, 자, 예제 8-1 한번 워밍업 수준 한번 풀어볼게요. 공과 지구를 하나의 개로 생각하고 하면 돼. 질량 m인 공이 있는데요, 높이 h에서 떨어졌대요. 자유낙하를 했대. 그럴 때 높이 y에 왔을 때 공의 속력은,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자유낙하 있잖아요. 그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 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자, 한번 꼭 이거는 진짜 간단한 상황이니까 그걸로 푸나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공과 지구가 있는데요, 공을 떨어뜨렸어. 자유낙하를 했어. 근데 여기서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비보존력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힘은 우리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식에서 비보존력 한 일은 좌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지금 질량 가진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있고, 자, 위치 변화했으니까 이게 있어.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계속합시다. 델타 U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델타 U 이렇게 쓸까? 스프링 플러스 델타 U G 두 가지를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이 한 일, 그리고 중력이 한 일, 용수철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여기 용수철 그런 거 있어?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중력이 한 일만 고려해주면 돼요. 봅시다. 우리가 공을 딱 떨어지는 이 순간을 처음 상황이라고요. 쭉 떨어지고 높이 y 지점 우리가 나중 상황을 칩시다. 항상 자 그러면은요. 자 비보전력이 여기서는 없어요. 좌영은 나중 속도 2분의 1 m v 제곱 처음 속도 0. 왜냐면 정지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게 공의 속력이에요. 나중에 이 높이 y 지점에서 자, 플러스 mg y 나중 빼기 mg h라고 쓸 수 있죠. 중력 포텐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m을 다 지워버리고요. v에 대해서 정리해봐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이꼴 다 넘겨버려 mg h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m 지워버리고요. v는 루트 2g h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구했네. 이렇게 B번에 공을 개로 선택해서 공과 지구가 아니라 공만을 개로 선택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높이 y에 도달할 때 속력을 다시 구해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 에너지 정리를 써보면요. 자,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이제 공만 생각하면요. 이제 공만 이제 개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지구가 잡아당긴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에너지 정리 써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서 공만을 개로 생각한다면은 비고립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공만 딱 우리가 관심 있었는데 중력이 이 공에다가 일을 해주니까 에너지의 전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립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델타 K는 나중 속도, 속력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이거 1차원 운동이니까 그냥 벡터 표현 그냥 없이 그냥 갖다 쓰면은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 mg 곱하기 거리 y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다 좌변 우변 다 넘겨줘 버리면요 똑같이 나중 속도는 2g의 h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넘겨줘 버리면은 똑같아요. 자, 내가 개를 공과 지구로 보고 풀었냐, 아니면 내가 개를 공만으로 보고 거기서 에너지가 전달된 걸로 이걸 풀었냐,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뭘 개로 선택할 것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요거예요. 이걸로 보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개를 놓고요. 좌변에다가 모든 비보존적 해준 일을 다 고려해주고요. 우변에 이 두 가지 항, 특별히 이거는 스프링과 중력의 한 일로 나눠서 생각해주면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제까지 했던 거를 닥쳤던 모든 상황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제 8-2번은요. 어떤 사람이 쭉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그 문제는 조금 나중에 풀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푸는 걸로 합시다. 풀이는 올려줄게요. 왜 그 문제를 안 푸냐면요. 그 문제가 8장에서 제일 지저분해. 그 문제 풀었다가 여러분 좀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 먼저 쭉 풀어봅시다. 이제 8-3인데요. 이거는 총이 있고요. 총에는요 여기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탁 멈춘 지점이 있을 테고, 그 전에 어느 정도에서 눌렀다가 딱 놓으면은 총알이 퓨 튀어나가겠죠. 질량이 0.035kg인 그런 총알이 있고요. 공이 있고요. 자, 초기 위치를요 우리가 0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만큼 눌러준대. 거기를 우리가 YA라고 하고, 기준보다 마이너스 0.12m, 그러니까 12cm가 더 눌러간 지점이라 그래. 놓고 있다가 탁 놓으면 총알이 퓨 날아가죠. 그런데 요만큼 눌렀을 때 총알이 맥시멈 20m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해봐요. 그 경우에 첫째, 모든 저항력을 무시하고 막
긁히고 막 그런 거 공기저항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용수철 상수를 구하여라. 구하여보자. 2분의 1 kx 제곱으로 한 이름 표현되고 용수철이 f 이퀄 kx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요,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풀려면요, f 이퀄 kx인데 f가 얼마인지 지금 몰라. 얼마의 힘으로 눌렀는지 그런 거 안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만큼 눌렀을 때 20m까지 올라간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기준은 여기보다 요만큼이 여기가 YB 이 지점이 기준점으로 했을 때 20m 올라간다. 여기서 12cm 더 눌렀을 때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F 이퀄 KX로는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상태를요 여기로 보고 나중 상태를 여기로 보고 우리가 한번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WNC 이꼴 델타 K 플러스 델타 U potential 에너지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모든 마찰력이나 모든 저항력을 다 무시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용수 처리한 일 있고 또 올라갔을 때 중력의 일 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항은 마찰력 그런 거 다 무시했으니까 없어요. 없지? 이렇게 돼. 우리가 처음 상황, 나중 상황 그랬을 때요. 나중 상황은 슉 가서 총알이 공이 정지했을 때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 상황도 공이 정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변화는 0, 마이너스 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할 때 스프링과 중력 두 가지를 우리 항상 고려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연직 방향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스프링이 압축했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항을 다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좌변 그래서 플러스 나중 그러면은 mg h는 몇이에요? yc라 그러죠. yc 마이너스 mg y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중 처음. 그리고 나중 상태가 됐을 때 스프링은 원위치 들어와 있죠. 처음 상태는요 2분의 1 k y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된 상태니까. 자, 이렇게 해보면요, 이걸 우리가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x 제곱분의요 ya의 제곱분의 2mg의 yc 마이너스 ya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9.80 곱하기 0.035 그래서 20 마이너스 0.12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나중 빼기 마이너스 0.12 이렇게 써야 되죠. 그리고 ya 0.1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요, K는 958 뉴턴 퍼 미터라는 값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용수철이 그래서 평형위치 여기를 지날 때 이 공의 총알의 속력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요, 자,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을 구하라고 B번에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요,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처음 상황은 여기, 나중 상황은 여기 그래갖고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은 좌변은 0, 2분의 1 m v제곱, 이게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죠. 빼기 0, 처음에는 정지했었으니까, 더하기 요 위치를 지날 때 용수철은 원래 위치니까 0, 2분의 1 kx제곱에서 x가 0인 거예요. 빼기 2분의 1 k ya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더하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면요 MGH라는 중력의 한일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MGY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V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은 걸 다 넘기고 2를 곱해서요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KX제곱에 M 플러스 2G의 YA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0.035 958 했던 거 곱하기 0.1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9.80 곱하기 마이너스 0.120. 자 이거를 여기를 0으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0.10을 곱한 걸로 해야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요 얘는 19.8m/s가 됩니다. 지난 이 순간에 19.8m/s의 속도로 날아가고 그러다가 여기서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예제 8-4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제 8-4를 볼 때요 여러분들 교재도 있고 하는 거 보면요 그 앞에 보면 178페이지 179페이지 설명 보잖아요. 이거 보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 못해 진짜 물리 포기해. 나도 학교 때 이거 보다가 뭔 소리야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포기는 안 해서 하다가 자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6kg 물체가 있는데요 12N의 힘으로 쭉 해요. F 이퀄 ma에서 가속도는 E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한 게 마찰이 있는 상황이래. 마찰이 있는 상황. 오케이. 자 그럼 마찰력까지 내가 이리로 쭉 밀어줘요. 그러면은 마찰력은 말했죠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FK 이거 전기 마찰력을 쓰는 게 아니라 운동 마찰력을 쓰는 거죠. 왜냐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FK 얘는 이쪽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김에 이렇게 할까? 얘는 필연적으로 지구에 있으니까 mg라는요 중력을 받고 있고요. 어떤 면 위에 있으니까요 수직 항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체에서 이 접촉한 요면의 운동 마찰 계수가 0.15일 때 3m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쭉 12N의 힘으로 3m 이동한 다음에 속력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쓸 수 있지 뭐 나중력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은 2A 델타 X 막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복잡한 게 마찰력이 들어가 있어. 그럼 식이 좀 복잡해져 어려워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에너지 관점. 에너지가 처음과 나중 어떻게 됐냐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물체가 3m 이동된 다음에 속력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자 내가 끄는 12N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수직 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쓸까? 마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얘는요 물체의 이동 방향과 가해지는 힘이 중력 뭐 이런 것도 다 수직이에요. 수직. 이동 방향과 수직이면은 코사인 90도는 0. 1의 정의에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면은 한 일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 이런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봐봐. 자 여기서의 보존력 뭐가 있어? 네 가지 힘 중에서 보존력, 중력. 여기 스프링 없잖아, 그렇지? 중력만 있는데 얘가 지금 위아래 높이 변화가 있나요? 높이 변화 스프링도 없으니까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만 고려해주면 되는데 위아래 높이 변화 없죠. 그냥 평면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려할 게 없어요. 보존력의 한 일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보전적인 한 일만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내가 땡긴 12N 힘 그리고 마찰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볼게요. WNC 이퀄 델타 K 플러스 델타 U 라는 식에서 비보전적인 한 일을 모두 다 고려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WNC에 대해서 얘랑 얘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F 곱하기 내 이게 끈 요게 한 12N의 저 힘이 한 1이죠. 그렇죠. 제가 마찰력도 2를 했어. 근데 FK 곱하기 델타 X만큼 1을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가해지는 방향이 저쪽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180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좌변 이꼴 델타 K 플러스 델타 U예요. 그런데 이 향 없어요. 위아래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없고 그리고 스프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지면 돼. 자, 2분의 1 m v 제곱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은 제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식 하나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냥 놓고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뭐야? 3m. 3m 이거 12m. 이거는 F 이꼴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 항력이 몇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는 0.15 곱하기 6kg지. 6 곱하기 9.8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F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좀 전에 했던 게 에너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고요. 이게 얼마나 편한 방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옛날 방식 역학적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X축 방향으로 가해진 모든 일들을 다 가해보세요. 마이너스 FK 있죠? 이쪽으로 가해진 힘 빼기 FK 이거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MA입니다. 이동하고 있잖아. 자, 시그마 FY 구해볼까요? Y축으로 가해지는 모든 힘에 대해서 우리 다 고려해보면요 위쪽으로 플러스로 하면 수직항력 마이너스 mg 이꼴 몇이에요? 제로죠. 정지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직항력은 mg로 표현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f 마이너스 f 스몰 fk 이거 이꼴 f 마이너스 이거는 mu mg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mu k의 mg 이거 이꼴 ma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저 운동하는 거의 가속도가요. 마찰력이 없으면 그냥 2인데 마찰력을 고려하면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f 마이너스 mu k의 mg의 m의 델타 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의 그리 쏘리. 자, 그래서 a는 f 마이너스 mu k의 mg의 m 이런 식으로 이 식을 a에 대해 정리해 줬어요. 자, 이게 바로 저 마찰력을 고려했을 때의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나중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2a 델타 x인데요. a에다가 이걸 대입해. 자, 그리고 이건 0이야.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은 식에다가 하면은 2 곱하기 f 마이너스 mu k의 mg의 m의 델타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간단해요? 에너지 관점에서 보는 게 간단해요? 아니면 이 역학적 관점에서 보는 게 간단해요? 첫 번째 거야, 알았지? 그걸 푸세요.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어떤 식으로 풀라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걸 보세요. 자, B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세타가 0인 걸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요. 좀 위로 각도 세타를 줘가지고요. 끌어당겨요. 자, 왜냐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가장 좀 힘이 덜 들어가고 빨리 쑥 할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라는 각도 어느 특정 각도를 좀 줘야지 얘는 이동하는 데 기여하고 F 사인 세타는 수직 항력의 변화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해요. 그래야지 약간 좀 들어 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래야지 더 잘 끌어당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몇 도 세타에서 이 속도가 최대가 되겠냐? 한번 물어봤어요. 속력이 최대가 되겠냐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아까 좌변에서 우리가 A번 풀 때 요거랑 요거 그래서 F랑 스몰 f 내가 끌어준 거랑 마찰력 두 가지가 비보전력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비보전력. 자, 그런데 지금은 세타만큼 힘을 줬죠. 그래서 얘에서 자, WNC 이꼴 F 코사인 세타라는 힘에다가 델타 X만큼 변이를 주면 그게 한 일이에요. 빼기 마찰력이 해준 일은 곱하기 델타 X인데 FKX가 변합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FK는 U 곱하기 아까는 요거였었는데 여기에다가 F의 사인 세타라는 것만큼 주어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X 이게 좌변이에요. 이거 이퀄 델타 K 플러스 델타 U입니다. 앞에서 이건 없다 그랬죠? 속력 변화는 2분의 1 mv제곱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정지인사 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걸 2분의 1 mv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최대가 되려면요. 속력이 최대가 될 때 이건 안 변하니까 속력이 최대가 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K라고 라지 K로 써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세타라는 걸 변화를 줬을 때 어떨 때 최대를 하겠냐? 최대 최소를 할 때 우리가 아는 걸 써본 거죠. 이 운동 에너지를 세타에 대해서 세타 들어간 항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최소 아니면 최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요. 좌변은 F의 코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델타 X 마이너스 유항은 없어지고 더하기 뮤 K의 F의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델타 X 이거가 0이 되는 세타를 구하면은 얘를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뮤 K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속력에 이르게 하는 거는 조건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8-5) 풀면서 계속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속력이 V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거리 D만큼 미끄러졌을 때 만약에 근데 속력을 V가 아니라 2V 2배로 했을 때 제동거리 D는 얼만큼 늘어나겠는가? 자, 차가 쭉 가다가 끽 멈췄어요. 그때 제동거리 속도 V로 왔을 때. 자, 그때 무슨 연직 방향의 변화? 없어요. 스프링?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운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가 쭉 하는데요. 비보전력은 거기서 존재하는 비보전력은 마찰력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쭉 가는데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FK 힘 곱하기 거리는 나중 속력은 제로니까 멈추는 거니까 처음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자, 그런데 얘가 v일 때 제동거리가 d라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2v를 입력하면요, 좌변은 4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맞춰주려면요 4d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 x는 속력을 2배로 해주면은 4배가 된다.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는 거야. 과속하지 말라는 거야. 얘는 제곱텀으로 변하거든, 제동거리가. 오케이? 8-6 같이 봅시다. 책에서 이런 스프링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스프링이 있고 마찰이 없는 면이에요. 자, 그런데 평형을 뒤었을 때 x꼴 제로인데 얘가 압축을 했어. 그런 다음에 탁 났어. 그러면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면에서 x 제로를 이 물체가 지날 때 그때 속력은 몇인가? 라고 했어요. 스프링 상수도 알아야 되고 뭐 이거저건데 복잡하잖아. 걔 구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비보전력 해준 일은 델타 K 플러스 델타 U이다. 자, 그런데 이걸 할 때 연직 방향으로의 무슨 변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 압축만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보전력을 여기서 생각해보면요, 여기에 기여하는 거는 마찰력밖에 없을 텐데 마찰을 무시하자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좌변은요 0이에요. 이건 어쩌면 중고등학교 때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 제일 쉬운 상황이에요. 좌변이 0이에요. 자, 나중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 처음 속력은 제로 정지해 있었으니까. 자, 이거는 더하기 나중 상태. 압축해 있는 걸 처음 상태. 딱 여길 지날 때 나중 상태라고 하면 나중 상태에서의 스프링 한 일은 제로. 처음 상태는 2분의 1 k x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끝. 예를 들어서 v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kx 제곱 오버 m 이런 식으로 됩니다. 쉽죠? 이 역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게 F 이퀄 KX로 스프링의 힘이 표현이 되잖아.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 힘이 일정하면 그냥 가속도는 몇이 그렇게 구하겠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한 적분식에 들어가면 그래야 돼.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푸는 게 쉽고. 응? 자, 그리고 만약에 B번에서 물질 놓는 순간부터 할 때 마찰력 4N이 작용했다 그래요. 마찰이 있고 이쪽으로 FK가 4N이란 게 작용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는 물체의 평형위치 x 이퀄 제로를 통과할 때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S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변부터 해볼까? 2분의 1 mv 제곱 나중 속력 처음 속력 플러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우변이에요. 좌변 어떻게 되냐면요, 이동 방향 이쪽이야. 근데 마찰력은 저쪽이야. 마이너스 fk 곱하기 델타 x로 표현할까? 여기를 그냥 델타 x로. 자, 그렇게 하면요, 요거 이퀄 요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v에 대해서 정의하면요 끝. 간단하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물리 시험에서요, 물리 답지는요 풀이 과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푼 거를 더 좋아해요. 알았죠? 예제 8-8을 같이 풀어봅시다. 교환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제 8-7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그런 거 같고 직접 풀어보세요. 한번 이거는 8-7을 각자 풀어보세요.
이걸 써놓고 세시하게 알지? 자, 그래서 그 계에서 작용하는 비보존력이 있나 그걸 보고 하나씩 따져보세요. 8-7번 같은 경우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언덕이란다. 미끄럼판으로 내려오는 그 상자에 대한 건데 처음과 나중에 운동에너지 변화가 있고 높은 데서 낮은 데 내려온 거니까 이거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마찰이 있는 면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FK에 뭐 델타 X 아니면 거리 몇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내려온 다음에 어떤 속력을 가지고 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마찰력을 가지고 간대. 그거에 대해서 여기를 첫 상황, 멈춘 상황을 나중 상황 그래 해서 놓고 풀어보면요 풀 수 있을 거야. 그걸로만 자 한번 직접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기본으로 한번 풀어보고 8-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런 벽면이 있고요. 마찰이 있는 면이 있는데 첫째 마찰이 없을 때 또는 마찰이 있을 때 이런 가정에서 풀어봅시다. 스프링이 있고요. 스프링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VA 속도로 날아와. 그러면 여기서 쭉 압축이 되겠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딱 튕겨나가겠죠.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초고속력 1.2m/s 질량 0.8kg 이런 게 있다. 마찰이 없다고 했을 때 K = 50N/m. 이거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충돌 후에 용수철의 최대 압축 길이를 계산하라. 질량을 가진 물체가 날라오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날라오는데 마찰이 없어, 손실 없어, 쭉 날라오는데 그만큼이 전부 다 이거를 스프링을 압축시키는데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력 작용하고 수직 항력 있고 그리고 누른데 용수철에 압축되는 그런 게 있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이거 별 2개라고 그랬죠. 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런데 비보존력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해당이 안 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찰력만 마찰력 더 없다 그랬지. 자 그래서 좌변은 0, 우변 날라오는 순간을 초기 그리고 날라오는 순간 멈추기 부딪히기 직전을 초기 상태라고 하고 최대 압축된 상태를 나중 상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나중 상태는 물체가 정지해 있으니까 0이에요. 날라오는 그때는 2분의 1 MVA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 없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변화 없어요. 위아래 없으니까. 근데 얘는 용수철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축된 거 2분의 1 K X 맥스라고 합시다. 맥시멈 제곱 마이너스 초기 상태에는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0. 끝.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X에 대해서 바꾸면요. MV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0.8kg, 1.2m 그리고 50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몇 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만약 B번에 요거는 A번이고 요거는 마찰이 있대. 그래서 바닥면과 물체 사이의 마찰 개수가 0.5래요. 이 경우에는 용수철의 최대 압축 길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했어요. 자 얘는 하니까 0.15m 15cm가 된대. 얘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까? 0.15m보다 잠시만 회의인가요? 0.15m가 A번에서 나왔는데 B번 같은 경우 마찰력이 있는 경우는 직관적으로 0.15m만큼 압축이 되지 않겠죠. 그쵸? 마찰로 손실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변은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근데 좌변이 바뀌어. 어떻게? 압축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차 운동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fk의 델타 x max만큼 이렇게 마찰력이 생깁니다. 비보존력이 한 일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fk는 mu k 곱하기 수직항력 n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n은 여기서 많이 해왔죠. m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요, 써야 돼. 마이너스 mu k의 mg 곱하기 x 맥시멈은 우변 저거 했던 거 마이너스 2분의 1 mv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 x 맥시멈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 압축 이건요. 자, 이거는 자세히 보면 우리가 0.5 이런 숫자 다 대입하고 나면요, 뭐가 되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또는 계산해 놓고 풀어보면 x는 0.092 플러스 마이너스 0.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죠? 그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자, 일률 하면서 이제 8장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일률은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랭스, 매스, 타임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량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벡터냐 스칼라냐 뭐 이런 거 봤어요. 자, 인류는 인류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래서 1이란 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근데 얘 스칼라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1초 만에 일을 해냈냐? 1시간 걸려서 일을 했냐?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일률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초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 스칼라죠. 스칼라에다 스칼라 나누면은 델타 t분의 1을 곱한 거야. 스칼라에다 스칼라 곱하면 스칼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이제 에버리지, 그래서 평균 일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델타 t를 좀 극한으로 가져갑시다. 그래서 얘 말고 p 이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면요 시간에 따른 일의 변화율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간 일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줄 퍼 세크인데 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제임스 와트 들어봤죠? 제임스 와트 WATT야. 여기서 따가지고 이거를 줄 퍼 세컨드를 우리가 와트로 그냥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관습기에서 일마력 이런 거를 746와트로 많이 쓴대요. 746와트를 미국에서 그냥 일마력이라고 그렇게 한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킬로와트 시, 이런 한국말로는 1킬로와트 아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1시간이 3600초잖아. 그래서 3600을 여기다가 1000에 곱은 거예요. 10의 3승 와트인데 거기다가 3600초를 곱했어요. 근데 와트는 줄 퍼 세크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6 곱하기 10의 6승 줄 만큼의 일을 하는 거를 1kWh 이렇게 합니다. 보통 막 다리미 같은 거 보면 1kW, 야 이거 용량 얼마짜리야 막 그러지. 1kW, 2kW 막 그러잖아.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순간 일 표시한다 그랬죠. 근데 W 이꼴 F S 변이에요. 그래서
F가 만약 힘이 일정하다면 이게 만약 일정한 경우만 쓸 수 있어. 힘이 일정하다면요. D, R, D,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속력.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인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면요, 어떤 속도랑 곱하면은 인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인류는 알고 그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전동기가 있는데 질량이 1600kg이고 안에 사람이 200kg, 질량 200kg는 승객들이 타고 있대. 근데 이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어떤 줄에 의해서 쭉 잡아당겨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찰력이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4000N이 작용한다.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속력을 3m/s로 올리려면 전동기는 얼마의 일률로 일을 해야 되는가? P = FV 이런 식입니다. 자, 얘는 곱하기 속력인데요.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가? 자, 그래서 승강기가 있어요. 자, 장력 T가 작용하고요. 여기 질량 사람들 플러스 승강기 질량에 해당하는 mg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물체 도를 그린 다음에 해보면요, 이거는 없어요. 시그마 F Y는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은 벡터가 다 표현된 부호로 그냥 바로 씁시다.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가 뭐예요? 이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속력.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 우변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t가 이 승강기 사람 플러스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인데 t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다 넘겨보면은 mg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일률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어요. 얘는 곱하기 속력이죠. 자, 그런데 요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 항목이고요. 거기다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mg 플러스 f 곱하기 3 m/s 이렇게 되는데, 얘는 승강기의 질량 1600 플러스 사람들 200 되고, 얘는 9.8,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마찰력 4000N이에요. 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다 힘이에요. 단위가 뉴턴인 힘이에요. 거기다가 속력을 곱했더니 일률이 얼마 나오더라? 그 부분은 6.49 곱하기 10의 4승 와트 이렇게 나옵니다. B번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 승강기가요 4m/s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거기다 이제 가속도 1m/s 제곱의 가속도를 슉 올리려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승강기가 쑥. 그때는, 그리고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전동기 인류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와 마찬가지로 써보죠. 위쪽 플러스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 이거가 ma예요.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라 1인 거예요. 자,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m의 a 플러스 g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됩니다. 힘 다 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p = 힘 곱하기 속도죠. 그러면은 m의 a 플러스 g의 f의 곱하기 v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v가 4고 a가 가속도가 1이면은 저거랑 비교했을 때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가속도 1m/s 제곱으로 점점 빨라지게 하려면은 더 큰 일률이 필요하다. 이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8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